안녕하세요. 헬렌북클럽 대표 헬렌입니다. 네, 화면에서 뵈면 너무나 좋겠지만 제가 조금 그동안 가지고 있던 노하우와 축적된 지식과 데이터와 사례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좀 전해드리지 못하는 장벽이 이제 화면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화면을 좀 건너뛰고 저의 보이스만 이용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편안하게 빨리빨리 신속하게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요, 영어를 매 구간을 열심히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영어 정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특히 이제 리딩 레벨이 안 올라간다 이런 것들 저한테 굉장히 많이 상담을 하시거든요. 근데 원래 영어는 한 번에 이렇게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함수처럼 1차 함수처럼 그렇게 올라가는 거는 아니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산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뭐 학습이라는 게 대부분 다 그렇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구간 쌓이고 넘어가고 쌓이고 넘어가고. 그런데 제가 이제 한 15년 이상 됐나? 15년 이상이네요. 최소한 1만 시간 이상 티칭을 하고 또 저희 아이한테 제가 영어를 책을 읽어주고 한 시간이 5,000시간 이상부터는 제가 세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교육, 전공을 하면서 대학원에서 여러 가지 논문을 읽고 좀 객관화된 데이터를 보고,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이렇게, 점프하는 구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점프하냐에 따라서 또 그것도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분명히 학습자는 발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언어를 공부를 하고 있고, 그게 뭐 습득에서 학습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구간에 점프를 하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좀 사뿐사뿐히 올라가는데, 어떤 아이들은 정말 힘들게 고생해서 올라가요. 근데 그것에 가장 게으르게 편안하게 올라간 가장 극단적인 예가 이제 저희 딸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동안 워낙 많은 케이스를 보고 방법을 봐왔기 때문에 조금 아이의 공부 범위를 줄여주고 싶고 좀 아이가 너무 고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편안하게 해왔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부터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구간이긴 하지만 아이가 처음에 아기 때부터 영어를 익히고 받아들이고 영어를 이렇게 막 집중해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잠결에도 들을 수 있게 그냥 굴러다니면서 놀다가도 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영어가 만들어지는 데까지는 굉장히 좀 환경 설정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환경을 굉장히 아이가 피곤하게, 피로하게, 아이가 정말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이것은 1, 2년 봐온 게 아니고 제가 첫 책이 나온 게 2014년이었나? 23년인가 그런데 하여튼 그 전해부터 블로그를 굉장히 꾸준히 해왔는데요. 블로그 이웃님들이 다 이제 또래 아니면 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어머님들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하진 않았지만 나름 이렇게 간접적인 연구가 되었어요. 리서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될 텐데 하는 아이들은 다 영어가 안 되었어요. 이분은 좀 방향이 맞네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은 지금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좀 말씀드리긴 좀 죄송해서 말씀 못 드렸지만 뭐 되게 파워 블로그이시고 굉장히 영향력이 많으시고 영어 전집 협찬 받으시면서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아이가 영어 하는 거 보여주시고 그러는데 저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될 텐데 라고 하셨던 분들은 진짜 조금 그래요. 그래서 결과가 아이가 영어를 썩 잘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특정 파워 블로그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영향력이 있는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을 그냥 통칭해서 당신은 이제 파워 블로그가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뿐사뿐히 올라오는 아이와 힘들게 올라가는데 결국 에너지를 기어 오르려고 너무 애쓰다가 성장이 멈추어진 아이들, 이 차이가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저는 강력하게 이 하나의 비유를 들고 싶은데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는 비유인데 말이었던가 낙타였던가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해요. 뭐 어떤 동물이든 간에요. 우리가 물가로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제가
저만의 포인트 오브 뷰를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요. 물가로 가는데 너무 많은 진을 빼버리면요. 예. 물을 그러니까 물론 뭐 그래도 마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물가로 가느라 다 진이 빠지면 가다가 물가까지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로. 예. 그리고 갔는데도 이렇게 내가 사뿐사뿐히 걸어갔던 애는 시원하게 마시고 또 다시 뛰어놀겠죠. 다음번 물가로 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거기까지 길을 쓰고 갔기 때문에 막 안 되는 걸 되게 하느라고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 물가까지 갔으면 거기서 물 마시고 그냥 뻗어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아이들에게 영어 환경 설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반에는요, 커서는 좀 다르긴 한데요. 초반에는 아이가 너무 의식적으로 애쓰는 방법으로 영어를 시키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아요. 예. 이것이 그러니까 각 잡고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과제하듯이 내가 뭔가 하나의 태스크를 계속 끝내야듯이 해야 되는 그런 식의 영어를 많이 했던 아이들은 뭐 그 중에도 몇 명은 유전적으로 그런 걸 좋아하는 아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아이는 좀 드물고요.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그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인간은 원래 어려서부터 책상에 앉아서 가만히 있게 창조되지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영어를 우리 아이가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영어가 잘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 수능 1등급 이런 거 말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뭐 누가 1등급 못 맞겠어요. 당연한 거고 수능 내신을 넘어서서 그냥 우리 세계 시민으로서 내가 지나가다 뭔 얘기를 해도 알아듣고 내가 비즈니스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리서치를 하는데 내가 빨리빨리 연구한 거 빨리빨리 퍼블리싱 해가지고 알리고 이런 걸 하려면 그 도구로서 영어를 하려면은 아이들을 억지로 물가로 끌고 가는 듯한 영어를 하시면 안 돼요. 이때 가장 안 좋은 거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뭐 대치동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굉장히 잦은 레벨 테스트 준비. 저는 진짜 이거는 정말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물론 레벨 테스트라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 북클럽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레벨 테스트를 위한 준비, 레벨 테스트는 그 아이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듣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학원 자체도 조금 목표 설정이 좀 굉장히 이상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을 위한 준비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준비해서 거기를 들어가면 또 뭐 하나요? 그 학원 그 전에 그럼 실력이 생긴 건가요? 아니면 들어간 다음에 실력이 생긴 건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조금 퀘스천을 가져보세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아이가 레벨 테스트에 훈련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이것은 지방에서는 좀 안 그런 것 같긴 한데요. 강남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그러니까 어떻게 스킬로 이렇게 막 되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드릴 하면서 애들의 실력을 끌어올리는 듯한 착시 효과를 보여주는 학원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좋지 않은 학원이에요. 예, 책을 읽게 하고 문제를 많이 풀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좋지가 않은 거죠. 그렇다고 그 아이들이 지금 문제 푸는 스킬을 배울 나이가 아니에요. 예, 이 아이들은 말하고 그 다음에 듣고 읽고 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편안하게 체득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학원이 그 문제풀이 위주로 많이 가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엄마표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학원이 굉장히 엄마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문제집 위주로 아니면 ESL 교재 위주로 가고 있다. 그러면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일단 잘못된 방향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렌북클럽 대표 헬렌이었습니다.